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혁신적인 성과급 제도 합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식이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업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SK하이닉스 노사가 2025년 임금교섭에서 정말 놀라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성과급을 산정할 때는 복잡한 계산식과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데 SK하이닉스는 이를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거예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예상 영업이익이 최대 33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AI 반도체 붐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우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33조 원의 10%라고 하면 3조 3천억 원이 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전체 직원 약 3만 3천여 명에게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니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직원 한 명당 평균 1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셈이에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합의가 이뤄진 속도입니다. SK하이닉스가 노조와 임금교섭에 나선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파격적인 합의를 도출해낸 거거든요. 보통 대기업의 임금교섭은 몇 개월에서 때로는 1년 이상 끌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노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는 SK하이닉스가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기존의 복잡한 성과급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쳤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급의 최대 1000%를 한도로 하는 초과이익분 배금, 즉 PS 상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계산 방식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라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도입한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지급 방식까지 세심하게 설계했다는 점인데요.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 연도에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장기 근속도 유도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해지겠죠. 이런 파격적인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SK하이닉스의 뛰어난 실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거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칩 업체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어요. 이런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텐데 SK하이닉스가 적절한 타이밍을 잘 포착한 셈이죠. 이번 합의로 인해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계산되는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직원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특히 반도체 업계처럼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는 우수한 인재들의 동기부여와 회사에 대한 애착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이런 파격적인 성과급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반도체 업계의 거대 기업인 삼성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9월 2일 삼성그룹 산하 5개 계열사의 노조들이 연합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 매우 강력한 항의 공문을 제출한 거예요. 그것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직접 말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배경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조직은 지난 2024년에 출범한 비교적 새로운 노조연합체입니다. 삼성전자 DX노조, 삼성전기 존중지부,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총 5개 노조가 손을 잡고 만든 거예요. 현재 약 2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어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삼성 경영진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겠죠. 이들이 제출한 공문의 제목부터 매우 도발적이었어요. 낡은 성과급 제도와 변함없는 회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문을 받은 사람도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노태문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까지 포함해서 삼성 최고 경영진들에게 직접 전달했어요. 이는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문 내용을 보면 노조 측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직접 언급하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EVA 방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여기서 EVA는 Economic Value Added, 즉 경제적 부가가치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정교한 경영 지표인데 문제는 그 계산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EVA 방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제외해서 실제로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인 회계이익과는 다르게 자본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기업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떤 조정 항목들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이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노조에서는 이를 두고 EVA 방식 기준은 직원 누구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성과급 제도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 강하게 표현했어요. 이 깜깜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비판인지 아시겠죠? 자신들의 성과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삼성그룹의 현재 성과급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과이익 성과급, 즉 OPI라고 불리는 옛 PS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전 연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 같지만 문제는 그 초과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거죠. 바로 앞서 설명한 EVA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노조는 또한 회사가 성과급 개선 TF를 운영했지만 성과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어요. 이는 삼성이 아예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개선 작업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 발표되니 삼성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조의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강렬했어요. 삼성전자 직원들의 사기와 회사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와 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는 단순히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회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변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여달라고 당부했는데 이는 현재 삼성이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제 두 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반도체 업계의 양대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각각의 장단점과 그것이 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새로운 제도를 정리해보면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함과 명확함입니다. 영업이익의 10%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회사 실적에 따라 자신들의 성과급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영업이익이 30조 원이면 성과급 총액은 3조 원, 35조 원이면 3조 5천억 원이 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투명성은 직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될수록 자신들도 더 많이 받는다는 확실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더욱 인상적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33조 원 기준으로 3조 3천억 원의 성과급이 전체 직원 3만 3천여 명에게 분배된다면 평균적으로 1억 원씩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직급이나 부서별로 차등이 있겠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일반 사원들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앞으로도 회사 실적이 좋으면 계속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거죠.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죠? 솔직히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같은 업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취준생이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연봉만 보지 말고 이런 성과급 제도나 회사 문화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이런 기업 분석 콘텐츠를 만들려면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요나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이런 콘텐츠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번 사건 이후에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적해보려고 해요. 혹시 삼성에서 정말로 제도 개선 발표를 할지, 다른 대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깜짝 콘텐츠로 LG vs 현대차 vs 포스코 이런 식으로 다른 업종 대기업들의 성과급 제도도 한번 비교해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콘텐츠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하실 때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